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4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키 스피치 이번 학기 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정수론을 하시는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이정인 박사님이신데요. 지금 키아스에 계시고요. 그리고 학부는 서울대학교에 2014 학번이시네요. 그래서 2017년도에 졸업을 하시고 바로 포스텍으로 가서 조성문 교수님께 지도하에 2020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현재는 키어스의 리서치 펠로우로 계십니다. 이정인 박사님께서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나요? 네, 저기, 네. 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정인 박사님께서는 오늘 Counting Algebraic Theory over Q by Artin Conductor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초청해 주신 오르가나이저 선생님들과 그리고 강연을 오프라인, 온라인 포함해서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이제 Algebraic Arithmetic Statistics라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린 후에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Number Field Counting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것을 이제 Algebraic Torus의 카운팅으로 일반화한 제 웍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ithmetic Statistics는 말 그대로 정수론에서 생각하는 아리스메틱 오브젝트를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의 패밀리를 봐서 통계적인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수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인 프라임 넘버나 넘버 필드 혹은 파이나이트 필드나 넘버 필드 위에 있는 뭐 엘립틱 커브 같은 대수적인 버라이어티 등에 대해서 그런 관심 있는 대상의 뭐 개수 자체를 얼마나 많은지 세는 어심토틱이 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베리언트를 잡아서 그 인베리언트가 그 패밀리 안에서 에버비디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져 있는지 이런 종류의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은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대상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런 통계적인 관점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될 텐데 그것을 엘립틱 커브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립틱 커브 같은 경우는 대수기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스모스 커브 오브 지너스 1에서 하고 하나의 포인트가 주어진 것으로 정의를 하고 좀 더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표현으로는 이제 엘립틱 커브가 오버 Q일 때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캐릭터리스틱이 2나 3이 아닌 필드 위에서는 이제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y제곱 z는 x 3승 플러스 axz 스퀘어 플러스 bz 3승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이제 P2 안에 있는 프로젝티브 커브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셔널 포인트들을 모은 EQ라는 집합이 그냥 이제 셋이 아니고 우리가 대수적 구조를 줄 수 있는데요. 이제 두 점 PQ가 있을 때 P하고 Q를 지나는 라인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항상 다른 한 점 R에서 만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P하고 Q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곡선에 대한 탄젠트 라인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점 R이 아니고 그 R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이제 P 더하기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P 더하기 Q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을 정의를 해주면은 이 엘립틱 커브의 레셔널 포인트들의 집합이 그냥 셋이 아니고 아벨리안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이 이제 대수기하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밝힐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모델 베이스 티오렘에 의해서 이것이 파이나이트리 제너레이티드 아벨리안 그룹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파이나이트리 제너레이티드 아벨리안 그룹이니까 우리가 랭크 파트랑 토션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션 파트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베리 메이저라는 수학자가 어떤 그룹들이 이제 토션 파트가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다 분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랭크 파트이고 이 랭크 파트 정확히는 프리 파트에 이제 G에 몇 승이 있는지 그 랭크 파트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펀더멘탈한 질문은 엘립틱 커브 월 Q의 랭크가 바운디드이냐 즉 쉽게 말해서 예컨대 뭐 100이라는 큰 숫자가 있어서 엘립틱 커브 오버 Q를 아무거나 가져와도 이 랭크가 100을 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엘립틱 커브를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아직은 바운디드인지 아닌지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일피커브 중에서 랭크가 28 이상으로 아주 큰 것들도 있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일피커브를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피커브 오버 Q를 다 모아서 에버리지 랭크의 평균을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6분의 7이라는 굉장히 작은 숫자로 이제 바운드가 된다라는 사실이 2015년도에 바르가바와 샹카이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일피커브 오버 Q들을 다 모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휴리스틱한 모델을 적용을 해서 랭크가 R 이상인 일피커브의 개수가 정확히 얼마나로 주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어심토틱을 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컨젝처긴 하지만 그런 휴리스틱을 바탕으로 일피커브들 중에서 랭크가 21보다 큰 것은 유한계다. 사실 21보다 랭크가 큰 것이 유한계라는 것은 일피커브를 다 모아도 결국 랭크가 바운디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일피커브의 랭크가 바운디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들을 포인트와이즈하게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답을 주지 못했지만 에버리지 랭크에 대해서는 바운디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일피커브의 패밀리에 대한 어떤 휴리스틱 모델을 적용하면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도 랭크가 물론 증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휴리스틱컬이 바운디드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수원에서 관심 있는 대상들을 다룰 때 그 패밀리를 가지고 통계적인 성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아리스메틱 스태티스틱스 분야에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중에서 넘버 필드 카운팅이라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자 할 텐데요. 이 넘버 필드 카운팅 문제에서의 결과들 자체가 정확한 포뮬러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심토틱한 노테이션들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앞으로 발표에서 등장하게 될 어심토틱 노테이션들을 따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fx가 어심토틱 to gx라고 하는 것은 뭐 아마 간단한 얘기지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over gx가 1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 x를 x 이하인 소수의 개수라고 정의하면은 당연히 파이 x의 정확한 포뮬러를 x에 대한 이제 클로즈드 포뮬러를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라임 넘버 시오엠에 의해서 이것이 어심토티컬이 x 오버 로그 x가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등호 두 개로 표현을 한 이 fx가 어심토티컬이 smaller than gx라는 노테이션은 적당한 콘스턴트 m이 존재해서 fx가 이게 mgx로 바운드가 되는데 이게 x가 충분히 큰 x에 대해서 그렇게 바운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이제 어심토틱한 데피니션입니다. 보통 이제 빅 O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계속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 노테이션은 조금 이제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엡실론을 추가한 노테이션은 임의의 이제 충분히 작은 엡실론을 잡아도 fx가 gx 엡실론보다 어심토티컬이 스몰러하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노테이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x랑 x to the 엡실론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엡실론을 굉장히 작은 숫자를 잡았을 때 x가 작을 때는 로그 x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엡실론이 뭐 1000만분의 1이다라고 하면은 x가 작을 때는 로그 x가 더 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큰 x에 대해서는 아무리 엡실론을 작게 잡아도 x to the 엡실론이 로그 x보다는 훨씬 커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어심토틱 노테이션이 이후 발표에서 종종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제가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넘버 필드 카운팅인데 그래서 일단 넘버 필드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버 필드의 정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field of rational numbers Q의 finite extension, 이것이 내 정의의 전부입니다. Q 안에 이제 인테그럴 정수들을 모은 인테그럴한 Z라는 구조가 있는 것처럼 넘버 필드 같은 경우도 K 안에 이제 인테그럴한 링 스트럭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K가 이제 Q의 디그리 n 익스텐션, 즉 디그리 n 넘버 필드일 때
거기서 인테그럴한 엘리먼트들을 모으면은 인테그럴한 엘리먼트라는 것은 정확히는 모닉 인테그럴 폴리노미얼의 루트로 주어지는 원소들을 모으면은 그것들이 링 스트럭처를 가집니다. 그것을 ring of integers of k라고 하고 여기서는 OK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는 이제 free G mod of rank n이 된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넘버 필드에는 discriminant라고 하는 굉장히 펀더멘탈한 인베리언트가 있는데 이것이 이 OK라는 ring of integer의 이 사이즈를 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ring of integer OK가 일단 K 안에 들어가고 다시 K를 이제 K 텐서 R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축 위에서 K와 R을 텐서 시킨 것은 R의 n 쓴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OK에서 RN으로 인베딩을 주게 되는데 이때 OK가 FBG 모드 오브 랭크 N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베딩을 시킨 이미지가 RN 안에 레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티스의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디스크리미넌트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티스의 디터미넌트의 의미는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2차원 케이스를 했는데 n차원 경우도 동일을 하고 2차원 케이스에서 이제 V하고 W라는 두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V와 W로 제너레이트한 L이라는 레티스를 생각하면은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정의는 간단하게 이 VW들이 만드는 펀더멘탈 패러로그램 여기 그림에 A라고 주어진 평행사 변형의 볼륨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보면은 결국 디스크리미넌트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기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하학적인 대상을 좀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오메트리 오브 넘버스 방법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7년 전에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서 학부 정수원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이 지오메트리 오브 넘버스를 통해서 이 방법론을 통해서 라그랑지 네제곱수 정리와 같은 학부 정수원의 중요한 정리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증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정리는 민코스키의 컨벡스 바디 COM이라고 부르는 정리고 다음과 같습니다. 감마가 Rn 안에 있는 레티스이고 이 B는 여기 안에 있는 컨벡스 셋이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 B라는 것의 볼륨이 주어진 레티스의 디터미넌트에 비해서 좀 충분히 크면은 원점이 아닌 B가 이제 이 매트리스의 원점이 아닌 점을 적어도 하나 이상은 포함한다라는 것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B라는 것이 사실 컨벡스고 시메트리가 와도 오리진이라는 조건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이면 원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사각형을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혹은 세로를 엄청나게 얇게 한 다음에 그냥 가로로만 엄청 긴 스트립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든 B의 볼륨이 좀 충분히 크다라는 얘기만 보장이 되면은 그리고 컨벡스 시메트리가 와도 오리진만 보장이 되면 이 매트리스의 원점이 아닌 포인트를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학부 정수론에서는 이제 임의의 자연수가 정수 제곱수 4개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라그랑지 포스퀘어 스테레옴을 증명을 하고 대수적 정수론에서는 이제 이것을 넘버 필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것이 넘버 필드 안에 있는 OK라고 하는 인테그럴한 구조가 결국 Rn 안에 레티스로 이제 인베딩이 되는데 그렇게 들어간 레티스에 정확히 이 민코스키 티오엠을 적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정리였습니다. 이제 넘버 필드들 중에서 디스크리미넌트의 앱솔루트 밸류가 주어진 x로 바운디드 된 것이 유한계다라는 것이 헐미트와 민코스키가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증명을 한 내용이고 이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은 이제 절대값이 디스크리미넌트 앱솔루트 밸류가 x 이하인 넘버 필드의 개수가 유한계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x의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넘버 필드의 수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를 하겠는가가 그 다음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이 다음 컨젝처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보통 이 넘버 필드의 디그리 고정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n 서브 nx라고 하는 것은 디그리 n 넘버 필드들 중에서 이제 디스크리미넌트의 절대값이 x 이하다인 것의 개수입니다. 이런 것이 유한계다라는 게 이전 슬라이드의 헐미트 민코스키 정리이고
이것이 그런데 정확히 어심토틱이 some positive constant product x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린닉의 컨젝치입니다. 사실 디그리 n 넘버 필드다라고 하면은 정의가 별거 없고 그냥 Q의 디그리 n 익스텐션 이 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구조고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제 넘버 필드를 살펴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이 컨젝처도 정말 어려운 난제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n이 5 이하일 때는 현재까지 증명이 되었는데 n이 2일 때는 1일 때는 사실 의미가 없죠. Q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n이 2부터 살펴보면은 먼저 쿼드라틱 필드 케이스는 비교적 그래도 이 컨젝처가 증명이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쿼드라틱 필드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의 쿼드라틱 필드는 어떤 1위 아닌 스퀘어 프리 인티저 d에 대해서 q 스퀘어 루트 d꼴로 나오고 이것의 디스크리미넌트 역시 d를 사고 난 나머지에 따라서 d 또는 4 곱하기 d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쿼드라틱 케이스에서 결국 쿼드라틱 필드를 이제 카운트하는 거는 결국 스퀘어 프리 인티저를 이제 카운트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n이 이제 3 이상이 되면 많이 어려워지는데 n이 3 이상일 3일 때는 데이븐폴트 헤일브론이 1971년도에 증명을 했고 n이 4와 5일 때는 각각 바르가바가 이제 2005년, 2010년에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n이 6 이상일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감을 잡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너럴 케이스에서 컨젝처를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한 문제를 생각해서 정확한 어심토틱을 구하진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n sub n x의 어퍼 바운드를 최대한 좀 점점 좋게 이제 줄여보자라는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몇 개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 마르크 프레이그니스라는 수학자가 증명한 것이 n sub n x가 x to the 이제 익스포넨트에 들어가는 게 어떤 상수 곱하기 로그 n의 3승까지 바운드 된다는 것을 증명해서 이게 작년에 에너지에 퍼블리시가 되었고 이것을 다시 로그 n의 제곱까지 이제 줄인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램케 올리버 손의 결과가 올해 듀크에 억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이런 넘버 필드 카운팅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갈루아 그룹에 대한 조건을 추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넘버 필드가 이제 Q의 디그리 n 익스텐션인데 당연히 이것이 Q 위에서 갈루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KC라고 표기한 K 오버 Q의 갈루아 클로저를 생각을 해서 이 갈루아 클로저의 Q 위에서 갈루아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그 조건을 추가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루아 그룹 오버 KC 오버 Q가 결국은 이제 시메트릭 그룹 SN의 트랜지티브 서브그룹으로 이제 인베딩이 되고 그것이 SN 안에서 정확히는 well-defined up to conjugation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 K에서 KC로 가는 호모피즘의 집합이 N개의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갈루아 그룹 액션을 주고 근데 이것들의 이제 순서를 초이스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 인베딩이 근데 순서를 바꾸는 게 결국 컨주게이션에 해당이 돼서 결국 갈루아 클로저의 갈루아 그룹이 SN 안에서 well-defined up to conjugation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제 추가를 시켜서 이제 넘버 필드를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 sub n x g라고 썼는데 여기서 g는 SN의 트랜지티브 서브그룹이고 이 값은 결국 이전과 같이 디그리가 n이고 디스크리미넌트 앱솔루트 밸류가 x 이하 이 넘버 필드들 중에서 그 갈루아 클로저의 갈루아 그룹이 주어진 g와 컨주게이팅 것들의 개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각각의 n과 g에 대해서 각각의 n과 g를 고정한 상태에서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심토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컨젝처가 있습니다. 말웨가 2004년에 준 컨젝처에 의하면은 이 값이 x의 어떤 썸 파워, 그 로그 x의 썸 파워, 이렇게 곱으로 어심토틱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컨젝처이고 여기서 ag하고 bg는 이제 사실 정확한 디스크립션이 있는 값들입니다. 포지티브 인티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게 아까 m sub n x에서 g에 대한 조건을 준 거기 때문에 모든 g에 대해서 이걸 다 더하면은 원래 이제 전체 디그리의 넘버 필드의 값 n sub n x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백 컨젝처를 주어진 n과 SN의 모든 트랜지티브 서브그룹 G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넘버필드 전체 개수인에 대한 컨젝처인 윈니 컨젝처가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AG하고 BG가 각각 AG, 1/AG가 이제 X의 익스포넌트고 BG-1이 로그 X 익스포넌트인데 이 중에서 결국 AG 파트가 이제 전체 사이즈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값이기 때문에 AG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G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G라는 그룹에서 1위 아닌 원소들 스몰 g들을 고르고 각각에 대해서 인덱스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이 인덱스의 미니멈이 AG가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오브 스몰 g는 스몰 g가 이제 라지 g라는 그룹의 원소인데 결국은 g가 SN에 들어가기 때문에 스몰 g가 1에서 n까지로 구성된 원소가 n개인 셋에 액션을 주게 되는데 이 스몰 g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올빗의 개수를 n에서 빼준 것이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예시를 보면 좀 더 명확할 것입니다. 이제 스몰 g를 시메트릭 그룹 S8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이 1, 2, 3, 4, 5, 6, 7, 8로 이렇게 구성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원소라고 하면은 이 G가 1을 2로 보내고 2를 3으로 보내고 3을 1로 보내기 때문에 1, 2, 3이 G에 의해서 하나의 올빗에 있고 4, 5가 묶이고 6, 7, 8이 묶이고 그래서 올빗의 개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확히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그러면은 이 n에서 올빗의 개수를 빼준 5가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G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AG는 그것의 미니멈으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큐빅 필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큐빅 필드 같은 경우는 Q의 이제 디그리 3 익스텐션인데 이게 Q 위에서 갈루아가 되는 경우는 갈루아 그룹이 무조건 이게 오더 3이기 때문에 시크릿 그룹 오브 오더 3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갈루아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갈루아 클로저의 갈루아 그룹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디그리 3 익스텐션에서 더 올렸기 때문에 그 갈루아 그룹의 오더가 3보다 커야 하는데 그러면 또 동시에 S3의 서브그룹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는 거는 S3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큐빅 필드가 Q 위에서 갈루아하면은 갈루아 그룹이 시크릿 그룹 C3고 갈루아가 아니면은 시메트릭 그룹 S3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각각에 대해서 말백 컨젝처를 적용해 보면은 C3일 때는 이제 어심토틱이 X3 1/2 S3일 때는 X가 됩니다. 참고로 이 큐빅 필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냥 컨젝처인 게 아니고 정확히 증명이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두 어심토틱이 모두. 지금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C3보다 S3 쪽이 훨씬 오더가 큽니다. X가 커지면은 앞에 있는 상수 C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X2D 1/2보다 X가 월등히 커지게 됩니다. X가 점점 무한히 커지면 오른쪽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얘기는 대부분의 큐빅 필드는 Q 위에서 갈루아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이 말백 컨젝처 AG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엘저브의 토러스의 카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넘버필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토러스라서 조금 뜬금없을 수 있지만 이 엘저백 토러스의 카운팅이 넘버필드의 카운팅의 일반화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곧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엘저백 토러스 오버 K는 이제 정의는 엘저백 그룹이면서 이제 K의 엘저백 클로저 K 바 포인트를 봤을 때 이것이 이제 K 바 스타, K 바 스타는 K 바에서 0을 빼고 이제 곱셈 구조를 가진 그 그룹으로 이해한 것의 파워이다. 이것이 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정확한 정의는 이제 베이스 체인지를 적당히 했을 때 우리가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이라고 보이는 GM의 파워랑 이제 엘저백 그룹으로서 아이소몰픽하다가 정의지만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사실 엘저백 클로저에서의 포인트만 들여다봐도 이제 동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정의를 적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도넛 모양의 토러스가 이제 일반적이죠. S1이 이제 유닛 서클이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돌려서 만드는 이 친구가 좀 친숙한 토러스인데 엘저백 토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K바 포인트가 K바에서 원점을 뺀 거이기 때문에 서로 좀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저백 토러스의 정의가 토러스랑 전혀 다른 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둘이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점은 아래 예식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T1, T2는 이제 각각 이제 affine 스페이스 A2 안에서 xy는 1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이퀘이션으로 정의된 affine variety입니다. T1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T1의 R 포인트를 보면은 y는 x분의 1이고 x는 뭐 0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있기 때문에 R에서 0을 뺀 R 스타고 당연히 C 포인트도 C 스타가 돼서 엘저백 토러스의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T2 같은 경우는 이제 R 포인트는 S1이기 때문에 R 스타랑 다릅니다. S1과 R 스타가 다른 거는 자명하죠. 왜냐하면 S1은 컴팩트고 R 스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T2 역시 이 R의 엘저백 클로저인 C 위에서의 포인트를 보면은 C 스타가 돼서 T2 같은 경우도 엘저백 토러스 오버 R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T2 곱하기 T2도 엘저백 토러스 오버 R이 되고 T2 프로덕트 T2의 R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 도넛 모양의 S1 크로스 S1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 정의가 달라 보이지만 저 토포로지컬하게 정의된 토러스가 어떤 특정한 엘저백 토러스의 R 포인트로 구현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엘저백 토러스의 정의도 내추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조금 대수적인 랭귀지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T가 n-디멘셔널 토러스일 때 여기서 모종의 과정을 거쳐서 로 T가는 레프리젠테이션을 주게 되고 그것의 이미지 GT가 GLNG의 파이널 서브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알팅 컨덕터를 CT라고 정의를 하면은 지금 제가 막 생략을 했지만 결국은 이 Q 위의 엘저백 토러스를 이 CT라는 알팅 컨덕터 CT라는 인베리언트로 세는 게 목적인데 그게 이제 넘버 필드 카운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가 답을 주게 됩니다. K가 디그리 N 넘버 필드일 때 우리가 GM이라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원 디멘셔널 토러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GM은 사실은 Q가 아니라 이 넘버 필드 K 위에서 정의된 원 디멘셔널 토러스 GM이고 어떤 R 포인트를 잡으면은 R 스타가 나오는 그런 원 디멘셔널 엘저백 그룹입니다. 근데 이것의 베이 리스트릭션 혹은 리스트릭션 오브 스칼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RK 오버 Q GM을 취하면은 얘는 이제 K가 아니라 Q 위에 토러스고 N-디멘셔널 토러스 오버 Q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토러스에 대해서 이것의 스플리팅 필드는 이제 K의 가루와 클로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토러스의 알팅 컨덕터가 디스크리미넌트의 절대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생긴 토러스를 이제 알팅 컨덕터라는 인베리언트로 카운트하는 문제는 이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넘버 필드를 디스크리미넌트의 앱솔루트 밸류로 카운트하는 문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이제 엔디메이션 토러스가 GM의 베이비 스틱션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러스 카운팅이 그런 의미에서 넘버 필드의 디스크리미넌트로 카운트하는 것의 일반화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컨젝처와 결과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n sub n 토로 x는 이제 그래서 n-디멘셔널 토러스 중에서 이 알팅 컨덕터가 뭔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디스크리미넌트랑 지금 대응이 되는 이것이 x 이하인 것의 개수를 n sub n 토로 x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이 GT라는 그룹이 결국 GLNZ의 finite sub그룹으로서 well-defined up to conjugation인 것인데 이것이 주어진 고정된 H와 이제 conjugate인 거를 n sub n 토로 XH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거의 비슷하게 주어지고 첫 번째 컨젝처는 그래서 n-디멘셔널 토러스의 개수가 이제 알팅 컨덕터가 x 이하인 것의 개수가 x 곱하기 로그 x2 대 n-1이 된다. 이고 두 번째 컨젝처는 말웨 컨젝처의 일반화가 되는데 역시 n sub n 토로 XH의 어심토틱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입니다. 두 번째 컨젝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둘 다 이제 제가 처음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컨젝처를 논문을 올리고 나서 이제 엘렌버그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어떤 컨젝처에서 좀 더 일반적인 컨젝처에서 이게 이제 유도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두 번째 거는 사실 새로운 결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토러스로 써있진 않고 가루와
이제 결과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관점을 써 있지만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이 컨젝처 2보다 좀 더 제너럴한 얘기고 컨젝처 1은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젝처 2가 컨젝처 1을 임플라이 한다는 것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말웨 컨젝처가 밋밋 컨젝처를 증명한다는 거의 정확히 대응되는 상황인데 대신 여기서는 증명이 그 이전하고 다르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선형대수랑 파이네이트 그룹 시오리가 좀 뒤섞이 있는 증명이라서 좀 뜬금없이 콕시터 그룹도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컨젝처 2 같은 경우는 각각의 H에 대해서 막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첫 번째 토러스 전체 개수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구한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멘션이 2하고 3일 때 이제 지금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가 있는데 여기 로어 바운드는 거의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로어 바운드에 나온 값이 어심토티컬이 컨젝처에서 이 2차원, 3차원 토러스의 개수일 것이다 라고 나온 값인데 그게 정확히 로어 바운드가 된다는 것은 거의 자명하고 그래도 결국 핵심은 어퍼 바운드입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가 보면 지금 x2d 1 더하기 조금 복잡한 로그 2 플러스 엡실론 오버 로그 x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x2d 1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원래 우리가 원하는 바운드 값에는 조금 큰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언컨디셔널한 결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는 힘들 듯하지만 이 코헨 랜스트라 휴리스틱이라고 또 넘버 프리드 아리스메틱 스테이티스틱스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이 휴리스틱을 P가 3일 때 가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훨씬 나아진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디멘션 같은 경우는 이 예측이 x 로그 x였는데 지금 어퍼 바운드가 로그 x2d 엡실론 승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근접하고 n이 3일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오차가 로그 x 제곱 로그 x 정도고 나름 괜찮은 바운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넘버 필드 카운팅에 일반하고 에저백 토러스 카운팅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디멘션이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바운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체돼서 한 5분 정도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학생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넘버 필드 카운팅을 네. 토러스 카운팅으로 이제 일반화해서 네. 컨젝처와 그 일부를 증명하셨는데요. 네. 그 다른 알제브라익 그룹으로 더 확장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엄청 깊게 생각해 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알제브라 저도 이제 사실 그런 비슷한 코멘트를 이전에 받은 적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어떤 뭐 알팅 컨덕터 같은 뭔가 이제 인베리언트가 있고 이건 세팅들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거는 토러스 이상으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요. 네. 거기도 이제 컨젝트 2에 AH랑 BH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앞에서 정의한 AD랑 BG랑 똑같은 컨셉. 거기에서 사실 대응이 됐는데 여기서는 애초에 H가 속해 있는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는 G 같은 경우는 시메트릭 그룹 SN의 서브그룹이고 여기서 H 같은 경우는 이제 GLN-Z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다른데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속해 있는지랑 무관하게 그냥 좀 추상적으로 정의가 돼 B의 정의는 정확히 동일하고 근데 A는 사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인덱스의 미니멈을 잡은 거랑 비슷하게 이제 H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그것이 매트릭스인데 그 매트릭스에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뺀 것의 랭크가 인덱스의 역할을 하고 그 랭크의 미니멈이 AH가 됩니다. 네, 질문도 없으시면 제가 비전공자로서 네. 그냥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이런 통계학적 방법이 정수론에서 얼마나 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네. 이렇게 통계학적 방법이 좀 각광을 받다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딥러닝 관련된 그런 방법론이랑 어쨌든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얼마나 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딥러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아리스메틱 스테이티스틱스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통계학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학의 아리스메틱 버전은 아니고 아리스메틱한 오브젝트의 통계를 본다는 것인데, 사실 다루는 통계가 뭐 정말 뭐 에버리지, 그냥 어심토틱 개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네, 가능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넘버 필드를 연구할 때 뭐 딥러닝을 가지고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연구하는 종류의 방법론이 뭐 반대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첫 번째 질문 해주신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되게 이제 정수원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통계적인 방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수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애널리틱한 방향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루는 대상 자체도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예를 들어 프라임 넘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프라임 넘버라든지 클래스 그룹이라든지 어, 굉장히 많은 대상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좀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버필드 카운팅이라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완전히 대수적이고 아리스메틱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좀 아까 제가 얘기드린 큐빅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어시프토틱이 나온 이유인데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 서드 오더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이제 애널리틱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네, 굉장히 좀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정인 박사님 그 키아스 홈페이지에 가면 그 이메일 주소나 다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직접 한번 컨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